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증시 전망을 안내하는 아주경제 증시 톡톡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전망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장마감한 거 보니까 예, 예. 이제 전날보다 처음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예. 만연하게 상승 전환으로 마감을 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등락을 계속 반복하던 상황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국면이라 이걸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번 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어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금리라는 변수를 가지고 금리가 이제 안정됐으면서 시장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직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걸로 일단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어떤 기술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쏠림이 일단 심했던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민감도가 좀 커졌던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시장이 변동성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거는 그 어느 하나도 하락이든 상승이든 완전히 압도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약간 대립해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 코너 이름이 또 다음 주 증시 전망이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사소한 그렇죠. 것들에도 반응을 하다 보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리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의 금리가 특징이 뭐냐면 정책을 반영하는 단기 금리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얘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를 잡아줄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약간의 이제 수급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5% 트위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달 17일, 18일 예정되어 있는 FOMC 전후로 해서 그런 연준의 힌트가 나올까, 혹은 비슷한 류의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가 아마 시장이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일 것 같고, 그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의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또 중국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이제 5일이죠. 전인대가 시작이 되고, 오늘 시장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중국이에요. 전인대에서 좀 완화적인 어떤 얘기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됐는데, 아마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그런 이벤트들,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고자 시장을 약간 눈치 보기가 되게 짙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 자세가 한 1, 2주 정도 연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 만약에 정책의 힌트가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반등은 빨리 나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네. 그러면 투자자별 그런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루하루 어떤 변동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건지 많이들 좀 궁금해. 보통 개인분들은 그렇죠. 외국인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좌우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이제 의지가 있거나 좀 시간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지금은 기관보다는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계속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특정 섹터, 예컨대 반도체, IT 이쪽에 대한 매수에는 그래도 나름 강도 높게 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 반도체 가격 움직임에서 보듯이 IT 업종에 대한 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매크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은 약간의 매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크로 이슈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 좀 구체적으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논란인 거죠. 흔히 이제 금리 텐트럼, 금리 발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발작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사실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병이 걸릴 듯한 어떤 저항일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의 발작이라는 거는
약간 저항의 개념인 거죠. 단기간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불편함들이 시장에 표출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규모 유동성을 푼 이후에 항상 그런 과정은 일련의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통과의례처럼. 그렇죠. 네. 마치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돈을 많이 풀었었고, 그로 인한 몇 차례의 어떤 금리 발작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경기에 더 순응을 하게 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긴축이 현실화된다면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거에 대한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한 어떤 최근에 가파른 움직임들이 시장을 조금 민감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간 뭐 전혀 다른 시장이긴 한데 보면 뭐 투자자별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도 좀 간략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보실 때는 약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어떤 실적에 대한 매력이나 어떤 이벤트들이 별로 없다면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코스닥의 강세로 나타나는 거고요. 개별 종. 네, 근데 지금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전기차, 2차 전지 대부분 대형 섹터,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테마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지금 시장을 리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나 약간의 좀 모멘텀이 소멸된 부분이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중심축의 하나가 약간 모멘텀이 정체됐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IT 부품이나 아니면 뭐 엔터나 네. 이런 류의 어떤 산업이나 테마들은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대형주가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난 뒤에 코스닥이 순환매의 관점에 따라 올라오는 네. 이런 류로 지금 코스닥을 플레이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종목, 네, 섹터를.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실적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좀 편안한 국면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요.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근데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축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는 말씀드린 반도체인 거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은 이게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셔닝들에 위치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길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중심에 넣어놓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를 판단을 합니다.